브레이크뉴스 이성용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만 창원시에는 의과대학이 없어 이를 꿈꾸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허승무 창원시장과 관련된 분들이 의과대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창원시 의과대 신설을 위해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공윤건 전 도의원께서 옆에 계시는데 인사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저는 인사를 좀 시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어요? 공윤건 경남 공동선대본부장입니다. 나중에 그 원성을 좀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브레이크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의대 문제는 사실 참 슬픈 일인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도 공공의료원,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다. 라는 생각 때문에 공공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다가 역시 기득권 세력들의 반격에 제가 수배돼서 전과자가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의 역할은 뭐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국에 의대 설립 요구가 있습니다. 뭐 전북에도 의대해달라, 전남에도 의대해달라, 온 동네 광역자치단체들 대부분이 의대를 새롭게 없으니까 만들어달라. 있어도 부족하니까 하나 더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현재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창원에 과연 공공의대 또는 그냥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느냐는 아마도 저는 가능하면 의대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 의사가 부족해서 지금 지방에는 의사를 구할 수도 없어요. 또 공공의료기관도 역시 의사를 구할 수 없어요. 흉부외과 수술하려면 전문의가 없습니다. 뇌수술 이런 거 하려도 의사가 없어요. 산부인과 가서 출산하려고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없습니다. 다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거 주로 하고 있죠. 결국 의료 인력이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의대든 의대 정원 확충이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수없이 많은 요구 지역 중에서 이제 창원에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저는 가능하면 지역에 골고루 그리고 의료 교육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가능하면 의대를 신설하든 의대 정원을 늘리든 공공의대를 만들든 그런 방식으로 좀 의료 인력을 확충할 필요는 동의한다.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다 이 말씀드립니다. 브레이크 뉴스 이성용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질의해 주실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딴 데 취재하러 많이 다녀가지고 어디 카더라 이런 거 쓰는 언론도 있고 그것도 꼭 저하고 사이 무지하게 나쁜 일종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재명의 인격이 어떻더라는 그 체험담, 주관적 감정을 갖다 막 쓰는 그런 이상한 그때도 있던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거짓말했으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폭풍 있을 거 아닙니까? 언론사 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아시아경제 이상현 기자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창원시에 오셨으니까 꼭 여쭤봐야 될 질문인데 혹시 예전에 특례시에 관해서 약간 반대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년 1월이면 이제 특례시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그 권한 발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같은 당이신 허정무 시장께서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님께서 특례시에 관해서 앞으로 생각이 바뀌셨던가 아니면 지역 균형 발전적인 입장에서 혹시 다른 대안을 얘기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은 약간 이제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제가 특례시를 반대한 게 아니고 특례시는 저도 하자고 했던 거예요. 행정 특례를 최대한 많이 인정해 줘야 된다. 특례를.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100만이 넘고 50만이 넘고 이러면 광역지방정부에 맡기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게 더 낫다. 기초지방정부를 강화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특례시를 하자고는 했는데 특례를 주는 건 좋은데 첫째 특례시라고 자꾸 특례가 계급장에 붙이는 게 옳으냐. 아니 창원이 특례시다. 그럼 되는 거죠. 창원 특례시라고 꼭 붙여가지고 창원시 아닌 경남의 모든 시는 보통시가 돼야 되냐. 이런 차별적
섞인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 명칭은 특례를 인정하는 시를 만들 때 계급장을 부여하지 말자. 우리나라 스페셜 너무 많다라는 취지였고요. 어디 식당에도 가면 특인데 밑에 있으면 이거 못 먹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라는 얘기 하나였고, 명칭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특례를 인정을 하는데 재정 특례 방식은 다른 시군의 재정을 뺏어오는 방식이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방식의 재정 특례는 안 되고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방으로 옮길 때 그걸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을 조정하지 않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이 특례를 인정하게 되면 아마 창원이 경남의 3분의 1 훨씬 넘을 텐데, 그죠? 한 40%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창원에서 걷는 세금은 다 창원이 써버리면 나머지는 그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경기도도 똑같은 문제가 있죠. 뭐 100만 도시가 하도 많으니까. 그럼 나머지 저 북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재원이 북부만 그때 봤더니 뭐 몇천억 줄어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빈 부익부를 초래한 방식의 재정 특례는 안 된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 재원을 이전할 때 자율성을 존중하고 재정 이외의 권한 재량을 최대한 늘리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른 지방정부에 영향을 주니까요. 저렇게 빈익빈 부익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특례시 제도가 어차피 생겼으니까 저는 시자의 이름은 결국 안 붙이기로 됐는데, 뭐 특례시 됐잖아요. 특례시 됐으면 되고, 특례시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이 특례 못 붙인 그 시군들 슬프게 하지 말고, 중앙정부 재원을 어차피 지방으로 분권 강화 차원에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재정 자율성도 높이고 또 그 외 일반 행정 재량은 최대한 강화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저를 공격하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닌데. 네, 아시아경제 이상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의 송오미입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그 호남 지역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은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시는지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사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한주 전 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고, 또 그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투표율은 제가 이제 뭐 분석을 한들 의미도 없고 그냥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한주 원장 문제는 본인의 재산 상태를 저희가 뭐 쉽게 알기는 어려운데, 뭐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으니 저희들도 이제 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좀 더 세심하게 챙기면 좋겠는데, 뭐 개인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오늘 아침인가 기사가 났던데요. 그분한테 물어볼 건 그분한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개발 사업을 그 사람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거기는 뭐 기획본부, 개발본부, 뭐 온갖 그 관련 부서, 이게 매우 중요한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매달려서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안들이기 때문에 그 의심의 눈이 아니라 공정한 제3자의 눈으로 객관적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네. 네, 데일리안 송호미 기자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 경남 도민일보의 민한기 기자입니다. 데일리가 아니, 도민일보? 경남 도민일보. 네네. 예, 민한기 기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김두관 후보께서는 5+2, 뭐 이낙연 후보께서는 4+4 이렇게 그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이 후보님께서는 이제 부울경도 그렇고 전국에서 요구가 있을 텐데, 이 전국적인 어떤 그 초광역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문제는 사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주민 그리고 지방자치 정부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부울경이 맨 처음 그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대구 경북 통합 논의도 있고, 또 대전 세종 충남북에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 주장도 있습니다.
전남 광주의 통합 또는 메가시티 주장도 있고요. 근데 전북은 약간 빠져 있는 쪽이고 강원도는 특별히 없고 이제 경기도는 오히려 뭐 분할 어쩌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적 상황을 이렇게 특정하게 획정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구 경북도 보면 찬성 반대가 막 갈리고 특히 경북 쪽의 일부는 반대가 극렬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부울경 메가시티도 경남 서부 지역 쪽은 또 이러다 우리 완전히 소외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게 그 대통령 후보가 한번 공약을 하게 되면 그걸 쉽게 처리하기 어렵고 또 그대로 그냥 또 관성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자율적으로 부울경처럼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때 우리 지원해드리고 대구 경북의 진척 경과를 봐서 대구 경북의 통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지면 해야지 그거를 지금 미리 정부 방침으로 확정해가지고 강행을 하면 엄청난 지역 간 주민 간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실용주의자에서 그 저한테 무슨 이렇게 멋있게 보여질 수 있는 요소가 있더라도 그게 나중에 혹시 그 사업 추진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렇게 계획하면 좋죠. 5도 2특책이 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을 하면 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딱 특정해가지고 과연 국가 행정력을 투입해서 강행할 또는 강력하게 추진할 의제인지는 좀 민간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자율에 좀 맡기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뭐 계획이 없거나 몰라서는 전혀 아니고요. 네, 경남 도민일보 민한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늘어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신문사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그 공약을 제가 보니까 뭐 좋은 말씀은 다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보님이 앞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듯이 다 맞는 말이고 다 많은 공약을 하신 거고 이게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공언을 하시는 건지가 궁금하고 아니라면 이 중에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경남을 어떻게 진단하시기에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뭐 그런 의견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걸로 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캠프 내에서도 이거 나중에 결국은 각계 사업들의 그 투자되는 예산 규모들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야 되고 또 저의 특성상 이게 국민을 그 실현할 수 없는 또는 뭐 불가능한 또 매우 어려운 일들을 약속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은 저도 남은 인생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전재수 의원 여기 계시지만 그 부산 철도 지하화 그 지하화 논쟁 사실 어제까지도 계속 논쟁하다가 이게 과연 실현할 수 있겠냐 엄청난 예산 규모를 그러나 결국은 이제 상부 부분은 민자 유치를 하고 또 하부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고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기재부는 손 떼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협력으로 최대한 민간 자본 투입해서 하면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키지 못할 공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저는 집단 지성을 믿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는 두 개의 눈으로 또는 뭐 두 개의 귀로 듣고 보고 5개, 한 개의 입으로 말을 하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눈과 귀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이 사안의 본질을 잘 깨닫습니다. 제가 대장동 사안에 대해서도 주변에서는 아이고 빨리 다른 의제로 돌려가지고 피해라 의제 전환을 하라고 하지만 제가 일부러 자꾸 제가 얘기하고 자꾸 키우는 이유가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기 때문이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이재명이가 나쁜 짓 했구나. 처음에는 혹시 대유하고 관계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의심을 하고 일부 언론들이 막 그렇게 1100배니 마구 하지만 가만히 천천히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아니 그 원수 사이인데 그 사람들하고 유착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은 공공개발 안 하고 공공개발 못해서 민간개발도 밤이라도 해소한 거 잘했지 않냐 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믿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정말 국민의 집단 지성 하늘의 뜻을 믿고 옳은 일, 바람직한 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공약 문제도 경남의 공약 문제도 이게 안 되는 건 마구 약속해 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아, 저 지킬 수 없는 약속이구나. 뭐 똑같은 사람이네. 이제 이 평가를 듣는 게 저로서는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남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뭐냐. 울산의 현안도 있고 경남의 현안도 있고 부산의 현안도 있는데 이게 또 경남 지역이니까 경남의 제일 큰 현안은 역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먹고 살 길을 다시 찾는 거. 산업 재편의 위기를 여기는 경남은 예를 들면 뭐 거제 조선소, 대우중공업 문제, 대우조선 문제라든지 이 조선 산업에 많이 조선 기계 산업에 많이 의존하다가 이게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결국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산업 체제로 재편해야 되는데 그 재편을 약간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대대적인 정부 투자, 그다음에 지방 정부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죠. 남들보다 반발짝 일찍 가면 누군가는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면 기회가 되잖아요. 뒤에 가면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 재편에서 이제 좀 선두를 점하는 속도와 강도에서 선두를 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문제겠죠. 좋은 얘기만 많이 써서 죄송한데 하여튼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 저는 말을 하면 지킵니다. 네, 경남신문 김희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 시간이 2시 10분 정도 예정이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윤성유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윤성효입니다.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 될지를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 그 경남 출신의 안민석 의원님도 와 계셔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년 대선뿐만 아니라 곧 있을 지방선거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 내에 후보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 민주당이 광역지자체장을 차지했는데 그 중간에 두 분이 뭐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 부울경에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신다라고 한다면은 광역지방선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은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현안을 잘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우조선 해양 그 매각과 관련해서 혹시 후보님께서 곧 9월 말까지 산업은행에서 현대중공업에 그 계약 기간 연장해 놓은 게 9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임박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이 계신지. 네. 자, 후보가 되면 어떻게 할지는 후보가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결국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 결과와 직접 연동되지 않겠습니까? 5월 9일에 누군가가 이제 취임하면 그로부터 뭐 한 두 달? 6월 1일 한 달 후에 그 지방선거가 치러지니까 거의 뭐 이제 소위 그 신혼부부 그 뭐라 그럽니까 밀월시기 선거라서 거의 지방선거와 대선 결과가 연동될 거다. 이게 뭐 보통 예상하는데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은 뭐 거기 달려 있지 않나 싶고요. 대우조선 매각 문제는 이게 이제 행정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시도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러면 새로운 검토를 해야 될 정도로 바뀌었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상당히 많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산업들이 지금 경기 회복기에 들어섰고 지금 수주 물량은 뭐 제가 현대중공업 그 주식 투자하던 사람이라는 내용을 좀 잘 압니다. 삼성중공업 주식도 사봤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는데 과연 과거의 결정을 뒤집을 만큼의 상황인지는 뭐 제가 쉽게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정부와 또 해당 업계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도 있고 또 관련 노동자 노조나 아니면 대우의 뭐
산업은행 측, 또 현대중공업 측, 또 지역 주민, 또 지방 정부 관련 부처, 이거 워낙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